여러분, 만약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유산 목록에서 당신의 이름이 완벽하게 지워졌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배신감, 서러움, 아니면 체념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유산 한 푼 받지 못한 딸, 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 내내 보였던 분노와 슬픔과는 전혀 다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묘가 있는 이 거대한 산 전체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시작한 걸까요?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움직인 것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묘비에 새겨진 단 몇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아버지는 산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하고 말이 없으며 가까이 다가가려 해도 좀처럼 속을 내보이지 않는 존재. 아버지는 평생을 이 산에 사과와 배를 키우는 과수원을 일구는 데 바쳤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흙과 나무, 그리고 열매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에게는 유독 다정했지만 딸인 서연에게는 늘 무뚝뚝하고 엄격했죠. 여자는 시집 가면 그만이다. 공부해서 뭘 하겠냐. 밭일이나 거들어라. 서연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가 만든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고 도시로 떠나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출 때면 아버지는 여전히 돈은 좀 버냐? 는 퉁명스러운 질문뿐, 단 한 번도 따뜻한 격려나 인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점차 마음의 문을 닫았고 아버지와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그 산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서연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 앞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서연 씨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에 고 김철수님은 소유한 모든 부동산, 즉 이 산과 과수원 전체, 그리고 모든 현금성 자산을 장남 김진우에게 상속한다. 딸인 서연 씨에게는 단 한 줄의 언급도,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걸친 아버지의 부정이 죽음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미안한 얼굴로 서연 씨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아버지 당신이었지. 끝까지 나를 딸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서연 씨는 그 길로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미련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지독한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서연 씨는 홀린 듯 아버지의 묘를 향해 걸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평생을 산과 함께한 사람답게 그저 산의 일부가 된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서연 씨는 차가운 묘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 아래 아주 작게 새겨진 묘비명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자랑이자 가장 미안했던 내 딸, 서연에게 이 산에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진심을 심어두었다. 순간 서연 씨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내 평생의 자랑, 가장 미안했던 내 딸 서연에게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차가운 돌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 문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왜 유산은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런 말을 여기에 남겨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산에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진심을 심어두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서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서연 씨에게 마지막 수수께끼를 남긴 것입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그의 사랑, 그의 진심을 이 산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서연 씨의 눈물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아, 제정신이야? 갑자기 산은 왜 사겠다는 거야?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내가. 아니, 오빠 때문도, 유산 때문도 아니야. 이건 내가 풀어야 할 숙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숙제. 그날 이후 서연 씨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아버지의 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산에 대한 복수심에 미친 것이라고,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의 진심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산 전체를 소유하게 된 서연 씨는 마치 탐험가처럼 산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단서는 아버지의 서재에 먼지 쌓인 채 놓여 있던 낡은 영농일지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씨, 토양 상태, 비료 기록, 그저 평범한 농사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면, 평생을 말보다 흙과 나무로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면 분명 이 안에 답을 숨겨두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유독 아끼시던 구역이나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하던 곳이 있었나요? 글쎄 회장님은 이 산 전부를 자식처럼 아끼셨지. 아, 근데 생각해보니 한 군데가 있긴 하네. 저쪽 북쪽 골짜기. 거긴 이상하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혼자만 뭘 자꾸 심고 가꾸셨어. 상품성도 없는 나무들이라 다들 고개를 갸웃했지. 서연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북쪽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험하고 외진 곳이었지만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아닌 작고 하얀 꽃을 피운 이름 모를 나무 수십 그루가 마치 비밀의 정원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품성도 화려함도 없는 소박한 나무들. 하지만 그 나무들을 보는 순간 서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릴 적 서연 씨가 상상 속에서 그려대던 나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빠, 나는 나중에 이런 나무를 잔뜩 심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무심하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핀잔을 주었죠. 서연 씨는 그때의 상처를 떠올리며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중 가장 큰 나무 기둥에 낡은 이름표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서연나무. 아버지의 진심은 바로 이곳에, 이 나무들에 고스란히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딸이 어릴 적 했던 몽상 같은 이야기를 평생 가슴에 품고 아무도 모르게 딸의 꿈을 이 산 가장 깊은 곳에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10그루 더 심다. 서연이 대학 합격, 기뻐서 밤새 물을 주었다. 서연이 아프다는 소식, 나무들이 죽을까 봐 걱정이다. 내 딸도 아프지 마라. 그제야 영농일지에 숨겨진 비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와 농사 기록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아버지의 진짜 일기. 서연이 첫걸음마 뗀 날, 우리 딸 도시로 떠나는 날, 가슴이 텅 빈 것 같다. 그 빽빽한 기록들은 사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서툴고 애틋한 연서였습니다.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이유도 그제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이 진심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 산 전체가 바로 딸에게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딸만이 그 의미를 알아보고 찾아주길 바라면서
서연 씨는 산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비밀 정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는 사과나무와 배나무 대신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서연나무를 산 전체에 심기 시작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오빠는 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 두 남매는 함께 아버지가 남긴 산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서연 씨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가꾼 산을 찾아와 아버지와 딸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서연 씨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결국 돈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평생을 오해했던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세상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곁에 남겨지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누군가의 진심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아버지의 묘비명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